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바로 하루 전날이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따지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오늘은 시큐리티 뉴스를 지금 이 오후에 하나, 그리고 저녁에 하나, 두 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올리는 데일리 디펜스는 안 올리겠습니다. 왜냐? 새벽 2시에 미 대통령 이 취임식이죠. 취임식이 있을 텐데, 그 바이든이 뭐 연착륙을 해서 취임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제가 예상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열심히 속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 4시 30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두 개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소식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임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을 무려 3개나 지금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임사를 했죠. 그 이임사의 행간을 한번 분석해보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3개나 지금 날렸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의도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월 19일 고별 연설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이제 곧 떠난다는 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비상사태 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백악관의 짐을 비우고 플로리다로 갈 전용기를 준비하는 한편, 플로리다 거처에 이삿짐 차량까지 준비해 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9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대한 악의적 활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조치 발동 행정명령이라는 명령을 발표하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중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널드 J.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은 지난 2015년 4월 1일의 행정명령 13694와 관련해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가 미국의 공공인프라를 목표로 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라면서, 이 명령에 의거 모든 인프라 접속자는 공공인프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계정을 획득하고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특정 외국 행위자들의 미국 인프라 접속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의거 미 연방과 각 주의 유관기관, 공공인프라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인프라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의 계정, 그리고 그 각 계정 소유자와 이용자의 신원과 접속 환경 등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에 최근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장비에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수정했던 특정 국가와 행위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미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명령에 의거하여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선거 인프라에 접속한 모든 기록과 접속자 신원을 조사해야 하는데요. 과연 이 행정명령이 퇴임 하루를 앞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의아하죠. 이 행정명령을 지금 분석해보면 결국 타겟은 도미니언 시스템 같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공공인프라 이 서버에 접속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 계정에는 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보장번호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진짜 정확하게, 우리로 치면 이제 이 공공인증서 같은 걸 만들어서 확실하게 인적 관리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미국의 공공인프라 네트워크에 접속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처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지금 조사해라 라는 행정명령인데, 아니 지금 뭐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이 행정명령 또 취소해버리면 돼요. 다른 행정명령으로 또 갈아엎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지도 않을 행정명령을 퇴임 하루 앞둔 사람이 이런 행정명령을 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이 도미니언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나, 현실에 맞나 라는 그런 의혹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꾸 해나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히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뿐만 아니고 또 추가의 행정명령 2개가 더 있는데 이 추가의 행정명령 2개를 더 보면 이거는 뭐 도저히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계속 이어가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행정명령에서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개표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이고, 두 번째 행정명령은 이제 이 제도 전반에 걸쳐서 손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은 사이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2년간 있었던 미국의 모든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은 물론 향후 있을 대대적인 체포와 재판에 대비한 법관 보호 행정명령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월 18일 기관 규정 제정 과정에서 민주적 책임 보장에 대한 행정명령이라는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제도 임의 변경에 대해 직접 손을 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합중국의 민주주의는 입법과 집행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미국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대통령은 행정 권한을 행사해서 규제와 의제를 실행하는 연방기관장을 선택하고 미 국민은 그러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자신을 통치하는 대리인을 선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라며, 그러나 일부 기관은 이러한 민주적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미국 국민이 통치권자를 뽑을 수 있는 힘을 약화시켰다 라며 행정명령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 기관은 120일 이내 관련 제도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라 라고 적시했으며, 이 문제에 있어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규제 안건을 이행할 연방기관장을 대통령이 선택하겠다라는 문구를 넣어 자신이 이 문제를 총괄할 책임자를 직접 뽑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법집행관과 판사, 검사와 그 가족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헌법과 미 합중국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불리한 사법 결과에 직면했거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법관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라며, 우리 행정부는 조국의 법치를 보존하고 그 기치 아래 복무하는 남녀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판사와 검사, 수사관 등 전현직 미 법집행관들은 지난 2004년 행정명령에 의거 금지되었던 사복 상태의 은닉, 총기 휴대가 가능하게 되었고, 연방정부는 연방보안관 조직을 확대해서 법집행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는 사법행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왜 퇴임 직전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것인지 그 배경을 놓고 온갖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행정명령 2개를 또 따당 하고 냈는데, 하나는 선거제도예요. 선거제도. 그래서 각 주별로 중구난방, 이렇게 해서 갑자기 주 법원에서 엎어가지고 이런 선거기계, 투표기계, 개표기계를 가져오게끔 만들고 한 여러 가지 주별로 각양각색의 그런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중구난방하게 복잡하냐? 그래서 이 모든 문제점을 전부 취합해서 12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책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즉 내가 임명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일 퇴임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보고해라 그러고, 아니 바이든이 이 보고를 받겠습니까? 바이든이 여기에 지금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껄끄럽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대통령 되면 이 행정명령 취소해서 다른 행정명령으로 엎어버리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또 통과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바이든이 그걸 임명하겠습니까? 즉 트럼프 자신이 임명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자기는 하루 남았어요. 하루. 근데 뭘 임명하고 그 임명받은 사람은 무슨 힘이 실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측이 나오고 또 예측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행정명령을 발동하는데, 자, 이번에 보니까
법관들이 소신 있게 판단을 못하더라. 왜? 보복받을까봐 지금 이 극좌파 무장 세력, 이 포틀랜드, 오레곤주 포틀랜드를 완전 해방구로 만들고 있는 이런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이 죽인다, 어쩌다, 저쩐다. 그 법관집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막 가족들 살해하겠다 협박하고 막 이러니까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법관을 보호하는 행정명령, 검사, 판사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미국은 은닉총기라는 게 있어요. 정복을 입고 있으면 총기가 이제 당연히 보이니까 괜찮은데, 사복을 입고 있으면은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상대가 알아야 됩니다. 왜? 누가 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형사들도 이 허리에 여기에 이제 그 신분증 배지를 차고 있죠. 그리고 배지 옆에 딱 제끼면 여기 권총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권총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총 쏘려고 할 때 쓱 배지를 보여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없이 요새 글록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플라스틱으로 되고 아주 작은 이런 총들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4년 이전까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 부시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거 은닉 총기는 안 된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트럼프는 그걸 엎어서 법관, 그리고 현직, 또 퇴직이라 하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범죄자 하나를 아주 극악한 범죄자 하나를 판결을 내려서 잡아넣었는데 검사는 기소를 해서 잡아넣고 판사는 그것을 아주 중형을 때려버렸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십수년 후에 출소해서 그에 대한 사후 보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든 판사든 자신을 나중에라도 80이 되어서라도 90이 되어서라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법관 출신들은 은닉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법원은 마샬들, 보안관들을 이 조직을 더 확대 개편해서 이 법관들의 가족까지 지켜줘라. 이번에 보니까 가족들 협박하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더라. 가족까지 지켜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체포, 기소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규모로 체포하고, 그래서 기소해서 잡아놓고 하는 이런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전에 앞서서 이들의 신변을 먼저 안전을 확보해주는 이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소신 있게 정말로 잡고 넣고 때리고 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내일 퇴임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트럼프가 내일 퇴임을 안 하고 재임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사를 고별사를 했는데, 그 고별사, 그래서 우리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가 드디어 고별사 했다, 이제 간단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고 정말로 간다라고 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보고 마음이 철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트럼프 이 연설에서도 이상한 문장을 섞어 넣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19분 47초 분량의 고별 연설에서 이번 주 우리는 새 행정부를 출범시키고 새 행정부가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하도록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에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거명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번 주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킨다. This week we inaugurate a new administration and pray for its success in keeping America safe and prosperous. 즉, 새 행정부를 출범시키는 주체에 대해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뒤에 a very important word.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요일 정오에 새 행정부에 권력을 넘길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한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됐음을 알린다. 예전에 이런 것은 없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믿음은 줄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라며 수요일 정오가 트럼프의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공동체는 번영할 것이고 미국은 번영할 것이며 우리의 전통은 소중히 여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강하며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질 것이다. 나는 충성스럽고 즐거운 마음, 낙관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라는 최고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장엄한 곳에서 출발한다. 라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최고의 순간, 최고의 확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수요일 정오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19분 47초 동안 연설하면서 바이든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출범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만 줄기차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는 번영할 것이고 우리의 전통은 소중히 여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미국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전통을 갈아엎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보도 보셨겠지만 트랜스젠더를 차관에 임명하고 한 이런 것들 보면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하고는 다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전통은 소중히 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걷고 있는 또 걷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라는 최고의 확신은 아직 최고의 순간 오지 않았다. 지금 내일 임하는 마당에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뭐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최고의 순간, 최고의 확신,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그러니까 21일 새벽 2시가 되면은 이제 확정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취임식 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 아니, 바이든 당선인이 델라웨어에서 월밍턴이죠. 거기에서 워싱턴 DC로 오는데 미 시큐리티 서비스 그리고 공군에서 비행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 명의의 비행기 737, 보잉 737을 빌려서 타고 옵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항적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개인 명인데 그게 CIA의 어떤 차명으로 된 그런 관리를 하는 그런 비행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대통령 공식 취임하는 사람이 취임 하루 전날 지금 워싱턴 DC로 가는데 아니 그런 공작 비행기라면 그 공작 비행기 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게 공군에서 제공한 이런 것들 타야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군에서 제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한 기자회견을 할 때 정말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는데 죽으러 가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바이든이 델라웨어에서 웰밍턴에서 워싱턴 DC로 떠나는 중에 울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시인 제임스 조이스가 죽기 직전에 그의 친구에게 그랬다. 죽을 때가 되면 고향 더블린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고 울먹인 겁니다. 감정이 격해졌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제가 죽으면 델라웨어는 내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나를 키워준 이 델라웨어, 월밍턴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가서 내가 그 백악관에서 잘하고 이 위대한 미국 만들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일랜드의 시인이 죽으면서 내 고향 더블린이 기억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 울먹이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델라웨어는 내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대선 지금 이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카멜라 해리스와 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 나는 아플 것이고 곧 사임해서 카멜라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정말 애매한데 왜 바이든이 취임하러 가는 그 기분 좋은 마당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왜 미 공군에서는 비행기를 제공해주지 않았는지 내일 아침 되면 결과는 나오겠죠. 자, 오늘 또 저녁에 시큐리티 뉴스 2탄 더 화끈한 소식, 미 군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